나는 시골 출신입니다. 상주시라는 인구 10만 명의 되게 작은 도시에서 왔어요. 거기가 농업으로 유명한 도시고 보통 특산물로 꽃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요즘 샤인머스켓으로 좀 잘 나간다고 들었어요. 집이 또 외곽에 있어서 집에서까지 또 1시간 정도 걸어가고. 학교 가는 데까지는 대충 계산하면은 1시간 반이랑 1시간이랑 2시간 반에 여기서 가는 시간까지는 한 2시간 40분 정도 걸려요. 대외 활동 같은 거를 기업에서 많이 하잖아요. 대면으로 무슨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팀으로 모여서 팀별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렇게 모인다면은 교통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경상북도 칠곡군 양목면입니다. 굉장히 촌이라서 학교 폭력을 당했었는데도 가해자랑 다른 학교로 못 갔어요. 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포항시 남구 청림동입니다. 사실 그 지역은 아이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더 많고 서울과 다르게 빌딩도 낮고 아파트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온 25살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전공했어요. 서울에는 있고 더 많은 기회인 것 같아요. 매주 서울로 올라가서 레슨을 받았던 선배분이 기억이 나요. 항상 2시간, 3시간씩 버스 타고 서울 가서 거기서 연습하려면 연습실 잡아야 하니까 연습실을 잡는 비용을 또 들여서 레슨 1시간 받고 다시 이제 교통비 들여가지고 오고 그러면은 뭐 주말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마케팅을 지금 직무로 정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마케팅은 요즘 그래픽 툴 다루거나 아니면 영상 다루거나 이런 게 중요해지는 추세예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 플랫폼도 이제 커지고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영상 편집하는 기술 같은 거를 배우고 싶었어요. 아니면 그래픽 툴 다루는 걸 배우고 싶었는데 상주에는 그런 학원이 정말 없더라고요. 정말 없더라고요. 그냥 없어요. 그래서 전 독학으로 하긴 했는데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대구로만 갔어도 그런 학원을 다닐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서울이었다면 내가 학원을 고를 수 있었을 텐데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싶었고요. 그래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그 근처에는 유학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차를 타고 구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주말마다 유학원을 다녀오기는 했지만 확실히 지역에 있다 보면은 그 수도권을 기회를 얻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 올라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서 투자 비용이 훨씬 더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법학적성 시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시험장이 거의 서울에 집중되어 있지 지방에는 굉장히 대도시 몇 개에만 들어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손실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적인 인프라가 지방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서울권에 있는 친구가 이제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야, 너 저번 주에 뭐 했냐면, 나 예술전당 가서 공연 보고 왔어. 하니까, 그 전에 뭐 했는데, 저기 가서 뭐 연주 보고 왔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그런 보고 듣는 게 녹아져 있더라고요. 이건 좀 부럽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또 들으니까 부럽다. 예체능을 하고서 이제 지역에서 내가 살아남는 게 쉽게 말해 밥벌이를 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느꼈어요. 지금은 음악 교육 쪽으로 해서 공무원 시험을 보면 좋지 않을까. 청년 지원 정책 아니면 이런 거를 한 번씩 이렇게 인터넷에 SNS에 이런 거 있으니까 지원해봐 이런 거를 봤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서울시민 대상인 거예요.
무슨 교육 이런 것도 다 서울 중심이고 그냥 모든 정보의 중심이 서울인 것 같아요. 아이는 거의 반드시 서울권에서 키우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견문이나 이런 것도 제가 20살에 대학에 들어와서 엄청 많이 넓어졌거든요. 그 이전에 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은 무조건 서울에서 할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곳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있지 않을까 불안했던 적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욕심을 좀 더 부려서 수도권에 가야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분명히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고 저한테도 얼마든지 기회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회를 사실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하잖아요. 그 기회를 잡을 능력을 갖추려면 상주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주에서 그냥 공부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러운 것 같아요. 서울에 학교들이 집중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해서 서울로만 가야 하는 사실 제일 어려웠던 점은 20살이 돼서 딱 올라왔는데 외롭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그때는 살짝 좀 많이 부정적이기도 했는데 저는 뭐 교통 거리 뭐 이런 것보다는 수업 마치고 딱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가족이 있다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큰 도움이기 때문에 집이 서울이었다면 더 밝고 즐겁게 대학교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밥 먹었어? 밥 먹었어. 그래. 많이 먹지? 배 터질 것 같아. 그래. 좀 이제 잘 거지? 좀 더 하다 잘라고. 그래. 그래, 열공하삼. 내일 아침에 알아서 잘하겠지. 나 내일 아침 전화할게. 전화할래. 그래, 알았다. 엄마 잠아갖고 자야 된다. 자리? 잘 자라. 우리나라 상위권 대학들은 대체로 다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어서 특히나 서울에 그래서 많이 그 지방에서 다 상경해가지고 힘들게 공부하고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미국도 그 유명 대학이 여러 지역에 이렇게 나눠져 있고 프랑스는 그 대학을 서열로 나누지 않고 뭐 제1대학, 제2대학 이렇게 나눠서 대학이 분포되어 있어서 또 그것도 나름대로 교육 불평등을 줄이는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저의 현재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는 지잡대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지잡대생이라는 놀림도 많이 받고 있고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대학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방대라는 개념이 절대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방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흔히 말하는 서열 순서 때문에 생겨난 약간 어른들 그리고 저희들의 욕심이 아닐까. 그런 이제 익명 게시판 속에서는 그 차별과 혐오 발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방대 학생들을 뭐 지잡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하 발언을 한다든지 지방 인재라기보다는 지방 둔재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거나 그들보다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해 라는 식의 글들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낮잡아 보려는 의도로 한 말이니까 좋진 않죠. 근데 듣자마자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지방에서도 능력 좋고 열심히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자기가 만나본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대학 이름만 보고? 저는 어이가 없어요. 제가 군대 때문에 이제 방위산업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복무를 하려고 대전의 한 중견기업에 좀 면접을 봤습니다. 그때 혹시 중견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군대를 다 끝나고 나서도 여기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봤는데 면접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래도 나름 대학교 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좀 막막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미 20살에 제 인생의 평가를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너무 우울하고 불안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힘들고 갑자기 왜 이러지? 도전 정신이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본인의 한계를 스스로 정해놓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아예 자신의 한계를 정해서 낮추어서 목표가 처음부터 낮은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흔히 공시 혹은 고시라고 얘기하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흔히 행정고시를 의미해요. 5급을. 5급을 하다가 현실적 이유로 7급을 하는 건 봤어도 선뜻 시작부터 7급을 하겠다라고 한 친구는 전 잘은 못 봤거든요. 물론 있겠죠. 근데 저는 못 봤다는 거예요. 지방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낮은 7급이나 9급을 목표로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걸로 봐서 이 지잡대에 나와서 뭐 어떻게 국내 100대 기업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 대학 졸업장이 필요할까?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려는 친구들도 제 주변에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죠. 제가 지금은 잠시 본가에 내려가 있는데 본가에서 스터디를 구하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서울로 올 거여서 서울에서 스터디를 찾아봤는데 너무나도 넘치는 게 스터디였고 지방 대학 학생들은 그럼 스터디를 어디서 구하나? 인턴이라든지 뭐 동아리라든지 뭐 창업 대회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정말 서울에 죄다 몰려 있어요. 안 그래도 차이가 나는데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꿈이 많다 보니까 저의 이 정치학이라는 거에 조금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고자 정치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학기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 정치학과가 폐과가 되고 행정학 쪽으로 반강제적인 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정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치를 공부하고 싶어서 정치학과를 갔는데 공무원 준비를 시키는 행정학과를 진학하게 되어서 굉장히 막막한 현실이고요. 이제 이 학교를 빨리 벗어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뿐만 아니라 그 인서울 수도권 대학에서도 지방 할당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서울 대학에 진학을 한 것인데 지방 할당제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지방 대학 출신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라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공정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저는 대구에서 자랐지만 서울에 왔어요. 서울대 졸업했잖아요. 저는 언젠간 다시 대구로 돌아올 생각인데 그 의문이 들죠. 나 같은 사람은 지역 인재가 아니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대구에서 왔고 서울에서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난 지역 인재가 아닌가? 그럼 난 대구의 인재가 아닌가가 의문이 되는 거죠. 또 궁금한 건 그거예요. 외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블라인드를 하겠다면서요. 대학 이름을 가려버리고. 근데 왜 지역 인재에서는 대학 이름을 고려해버리냐고요. 결과적으로 비율이 차이 난다고 해서 그걸 강제로 하기보다는 근본을 찾아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무턱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문제가 서울권 학생들의 밥그릇 사수로 비춰지는 게 상당히 조금 불편하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역량적 차이를 무시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무조건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서울권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닐까? 공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도권 입장에서 보면 그건 또 불평등하고, 또 지방대학생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그동안 많은 특혜를 누리고 왔지 않았느냐, 우리도 이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절실한 동아줄 같은 존재. 지역인재 할당제. 지역인재 할당제가 역차별이라고 느낀다면 자기도 힘드니까 그게 역차별이란 말을 하는 거겠죠? 근데 자기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지방에 있는 애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과정에서 봤을 때 분명히 차별당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역차별 당하는 쪽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지 간에 꼭 필요한 과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